네, 앞서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이 내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오늘 와이드 전망대에서는 이형길 기자와 함께 민주당의 경선 또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흔들리는 지역의 정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광주광역시장 경선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 KBC 초청 토론회를 포함해서 지금 사흘 연속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은 뭐가 있었나요? 네, 워낙 경선이 치열하게 맞붙다 보니까 토론회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KBC를 포함해서 지상파 3사가 사흘 연속해서 토론회를 이어갔는데 이 쟁점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용섭 예비후보는 안정감을 내세웠습니다.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을 역임하면서 성공했던 광주형 일자리를 홍보하고 또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민선 7기뿐만 아니라 지난 10년이 넘게 지금 교착 상태에 들어간 어등산 개발 문제라든지 우치공원 활성화 등에 대한 해법을 취임 6개월 이내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약점 공략도 있었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민선 7기의 행정 난맥상을 공격하고 이용섭 예비후보와의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예비후보가 이른바 올드맨인 점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강 예비후보의 어떤 강한 이미지 또 상대 당과의 이 갈등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야당 광역단체장이 될 것인데 이렇게 어떤 협상력이 부재하고 강한 이미지로는 역할론으로 부적합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갈수록 경선이 치열해져서인지 내부적으로 새 결집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용섭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현직 광주광역 시의원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섭 시장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 역할인데 이렇게 캠프에 합류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본분을 잃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이른바 86 정치인들이 정계 은퇴를 하고 강기정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정계 은퇴를 했으면 거기서 끝이지 왜 민주당 후보들끼리 맞붙는 광주광역시장 경선에 개입을 하느냐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사실 선거가 워낙 뜨겁기 때문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더라면 이번에 광주광역시장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도 중앙정부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당에서 어떤 역할들이 주어질 텐데 사실상 정권이 국민의힘에 넘어간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지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두 예비 후보가 지금 정치 생명을 걸고 맞붙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정말 거의 다 왔잖아요. 예. 앞으로 이 광주광역시장 경선 일정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경선 일정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남의 정치 지형상 본투표보다도 이번 경선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가 있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일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ARS 전화를 통해서 걸려오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거부하시면 모두 5번까지 다시 전화가 걸려올 계획입니다. 마지막 화요일 날은 권리당원 추가 투표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당일 저녁 6시까지 해서 경선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면접 방식이 아니고 ARS 자동응답 방식인 점, 또 전화를 받기 전까지 5번까지 또 시도를 한다는 점,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후보 캠프별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광주 쪽 상황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전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남은 아직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이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현직 단체장들이 대거 컷오프가 됐거든요. 이들이 지금 재심을 신청해 놨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내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라든지 이석형 전 한평군수, 강인규 현 나주시장 이들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인용이 된다면 이들이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다른 상대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이들이 그렇다면 재심이 기각이 돼서 이제 선거에 공천에 경선에 나올 수 없게 된다면 이들이 무소속으로 또 본선거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선거전이 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는데 광주도 제법 시끄럽지만 전남 특히 이번 공천 작업에서 많은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뭐 경선 얘기에서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광주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광주에서 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차 관문인 법사위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의 핵심 두 의원, 양향자 의원과 민영배 의원이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내에 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법사위에 통과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야당 정치인 3명, 여당 정치인 3명, 국회의원 3명씩이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당 국회의원 중에 1명은 무소속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무소속 의원이 지금 현재 민주당 복당을 앞두고 있는 양향자 의원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내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4대 2로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부결될 수 있다,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양향자 의원이 SNS에 본인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밝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히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바로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가게 된 겁니다. 또 민영배 의원도 광주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이고 양향자 의원은 전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명의 지역 정치인들이 이 사안에 치열하게 맞붙다 보니까 저희 지역 정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좀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민영배 의원과 사실상 이 정치적 연대를 했다라는 평가가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는 SNS에 곧바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민영배 의원계로 알려진 최치현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도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가장 지금 속내가 복잡한 후보들이 바로 광주 서구에 출마한 후보들인데요. 서구의 후보들은 양향자 의원이 복당을 하고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소속으로서 법사위에서 역할을 하고 나면 민주당에서 복당할 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서구을 지역위원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복당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양향자 의원을 제외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전략을 수정하고 또 추이를 살펴보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C 이영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